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의 전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캐슬은 지난 10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했고 16개의 득점과 3개의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10월 달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공수양면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에디 하우 감독이 올라가 있고 이달의 선수상에는 무려 뉴캐슬의 선수가 3명이나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뉴캐슬이 10월 달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뉴캐슬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직선적으로 볼을 빠르게 전달한다는 것이 뉴캐슬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뉴캐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트리피어, 그리고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파비안 셰어, 그리고 그 앞에 위치하는 기마랑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는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이 3명의 선수의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줄 때가 많은데요. 이때 에디 하우 감독은 이 3명의 선수가 전방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왼쪽 풀백에 중앙 수비수인 댄번을 배치시켜서 댄번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트리피어는 올라가는 이 변형 3백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특히 파비안 셰어가 다소 측면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전방을 비스듬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경기장 전체를 넓게 바라보면서 파비안 셰어가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댄번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보트만, 파비안 셰어가 3백을 만들고 트리피어가 측면으로 올라가주면서 파비안 셰어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위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비안 셰어를 오른쪽에 배치시킬 때 트리피어가 올라가면서 약간 비대칭적인 전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뉴캐슬의 오른쪽 라인으로 수비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파비안 셰어가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달려나가는 측면 공격수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것이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봐도 댄번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댄번, 보트만, 파비안 셰어 이 3명의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때 트리피어가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상대팀 선수들이 뉴캐슬의 오른쪽 라인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다소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파비안 셰어가 반대편을 향해서 아주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고 이때 반대편 측면에서는 조엘링턴이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엘링턴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파비안 셰어의 아주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 파비안 셰어가 볼을 잡고 있고 이때 트리피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트리피어가 올라가면서 뉴캐슬의 선수들이 오른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 팀의 많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조엘링턴이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파비안 셰어가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서 뛰어나가는 조엘링턴에게 패스를 뿌려주게 되고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파비안 셰어의 롱패스를 받아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비안 셰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마랑이스나 오른쪽에 있는 트리피어도 계속해서 반대편 측면을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마랑이스 같은 경우는 뉴캐슬이 수비 라인이 아니라 공격을 전개하면서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중원에서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은 이후에 반대편 측면으로 정확하게 롱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고 달려나가는 공격수를 향해서 기마랑이스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팀의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알미론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중앙에 있는 기마랑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알미론이 뛰어 들어갈 때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기마랑이스가 아주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알미론이 뛰어 들어가는 발 앞으로 기마랑이스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리피어 또한 경기장을 측면에서 넓게 바라보면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 알미론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트리피어가 올라가서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뉴캐슬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캐슬이 파비안 셰어, 기마랑이스, 트리피어 이 3명의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선에 있는 칼럼 윌슨, 알미론, 조엘링턴, 그리고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이삭, 그리고 생막시맹이나 프레이저 같은 전방에 배치된 뉴캐슬의 공격진 자체가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저돌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나가는 롱패스가 아주 효과적인 패턴으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들을 보면 파비안 셰어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이미 알미론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비안 셰어가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때 알미론이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파비안 셰어의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능력 자체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뉴캐슬이 팀적으로 후방에서 롱패스가 시작되는 동시에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간다는 공격 패턴 자체가 매우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패스를 뉴캐슬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중원에 있는 조엘링턴이나 윌록,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그리고 공격 라인에 있는 알미론이나 생막시맹, 머피, 프레이저 같이 앞선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이 피지컬도 좋고 세컨볼 상황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라는 것도 뉴캐슬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은 세컨볼 싸움에 아주 준비가 잘 된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는데, 이 장면도 골키퍼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낼 때 상대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때 뉴캐슬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미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게 되는데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고, 이때 전방에서 공격수와 상대 수비수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이미 전 장면에서 미드필더들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세컨볼을 상대팀의 미드필더 라인보다 빠르게 달려들어서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미 뉴캐슬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컨볼이 상대팀에게 넘어갈 때도 올라오는 움직임을 살려서 곧바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세컨볼을 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뉴캐슬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냈을 때 이때 볼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팀에게 볼이 넘어갔는데 뉴캐슬의 선수들이 이미 빠르게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동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볼을 가져간다고 해도 볼 주변에는 이미 뉴캐슬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주변에 뉴캐슬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뉴캐슬이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내고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내다 보니까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뿌려주는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뿌려줬을 때 이미 공격수들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볼을 먼저 달려나가서 차지한다고 해도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는 동작을 취하면서 곧바로 압박을 시도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뉴캐슬의 득점 찬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전방으로 공격수가 뛰어나갈 때 뉴캐슬이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상대팀에게 차단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공격수가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팀이 볼을 차단하는 순간 달려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곧바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팀의 볼을 빼앗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캐슬은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패스 미스가 나온다고 해도 달려나가면서 곧바로 볼을 빼앗아 오는 것이 뉴캐슬의 또 다른 공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팀에게 볼을 차단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볼이 차단당하는 순간 패스 미스를 하는 선수가 전방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볼이 차단당한 이후에 곧바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스 미스가 나왔지만 다시 볼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오히려 전방에서 볼을 다시 빼앗아 오면서 좋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설명해드린 뉴캐슬의 공격 전술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주고 롱패스를 공격수가 받는 순간 미드필더가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선에 있는 알미론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측면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때 트리피어가 올라오면서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트리피어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고요. 여기서 트리피어가 넓은 공간에서 패스를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알미론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알미론이 트리피어의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격 장면에서 뉴캐슬은 전방으로 향하는 롱패스, 세컨볼을 차지하기 위한 미드필더의 빠른 움직임, 그리고 알미론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트리피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트리피어의 정확한 스루패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알미론의 공간 침투까지 볼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시키면서 결정적인 찬스까지 만들어낸다 라는 에디 하우 감독의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뉴캐슬의 돌풍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탄탄한 조직력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합니다.